일본이 알고 있다 마다요. 그래서 일본이 하는 일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 그 협정 뭡니까? 기해외란 때 얘기 많이 나왔던 거요. 군사정보 교류 협약. 그게 왜 생겼나? 지소미아. 지소미아가 뭐겠습니까?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미국 거예요. 지소미아는 일본 게 아니고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협정이 아니고 미국의 설정하에서 야들아 싸우지 말고 둘이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북한, 중국 잘 지켜.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공위성, 군사첩보위성 등등등은 일본한테 방점이 찍혀지고 한국은 인적인 스파이 정보, 휴민트가 강하잖아. 목숨 걸고 간첩질해서 북한 가서 5만 가지 정보 많잖아. 서로 교환해. 이렇게 짜놓은 게 지소미아잖아요. 그런데 그 지소미아 문제도 전작권 해소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위성 있어. 군사첩보 위성. 그거 왜 일본한테 우리 의존할 필요 없어. 이렇게 보면 그러네. 그런데 그거는 지소미아 깨버릴 수도 있다고 문재인 정부가 협박한 거 미국한테도 개알이 탄 거예요. 씨발 봤잖아.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거 이따구로 하는데 우리가 그 지소미아 해야겠어? 이거 깰 수도 있다. 그렇게 한 겁니다. 문재인 정부가. 얼마나 잘한 겁니까? 이거 동북아에 미국이 잡아놓은 이 그림 전체 그냥 씨발 깨버릴 수도 있어. 우리 성질 나는데.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? 지소미아가. 그게 일본한테 객인 게 아니고요. 미국한테 객인 거예요.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이 린치핀이고 일본이 코너스톤이라는 말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. 그 안에 답이 다 있어요. 린치핀하고 코너스톤이 각각 뭐냐?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. 근데 그게 이제는 북한이 중심이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견제의 전체 축에서 그 바퀴에서 대한민국 남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. 수천 년 중국 동북아 군사 전략에서 중국에게 한반도란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예요. 왜 그래요? 여러분이 이소룡인데 100명하고 동시에 넓은 데서 싸우실래요? 아니면 한 놈씩 들어오는 골목길에서 싸우실래요? 여러분이 이소룡입니다. 아빠! 이소룡인데 100명이랑 붙어야 돼. 그럼 넓은 방에서 넓은 광장에서 100명이랑 파파파파 이거 합니까? 골목길에 한 놈씩 들어오게 해야죠. 한 놈씩 좁히면 됩니다. 아빠! 아빠! 자! 한 놈씩 펴면 돼요. 그게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입니다. 중국이 동쪽의 적으로부터 자기 넓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좁은 골목길이 한반도예요. 이해되셨죠? 중국 동부 해안선 전체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놈들이 바보예요. 가성비가 안 맞아요. 그래서 무조건 한반도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. 그 골목길을 딱 지키고 있는 게 북한이야. 북한이 왜 안 무너지냐? 자기가 그런 위치라는 걸 북한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. 그래서 중국한테 원조 받을 때 고맙습니다 안 해요. 올해는 자릿세 내놓는 게 약하네. 이렇게 받는 거예요. 북한은 중국한테. 아이고 강성대국 중국께서 큰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못 사는 북한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절대 그런 거 없어요. 우리가 너것들 때문에 생고생하고 너것들한테 해주는 게 얼마인데 올해 이것밖에 안 해주나? 이 자세입니다. 그런데 그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
대한민국의 위치는 세계 군사 전략에서의 위치는 딱 그거예요. 그걸 북한 인민도 잘 알고 있고 북한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. 그 사실을. 역사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. 순망치한에 자기가 그 입술이다.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. 그 입술을 까버리는 존재가 남한인 겁니다. 예. 근데 중요한 건 남한 자체의 국력이 너무 세진 겁니다. 20세기, 21세기 들어서. 21세기 들어서 특히 더 세졌어요. 20세기의 발전과는 20세기의 독립, 자주성을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는 정도의 발전과 비교가 안 되는 큰 형님. 군사력으로 보나, 무역으로 보나, GDP로 보나, 종합적으로 특히 노무현 정부 들어서 쭉쭉쭉쭉 올라온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이 잡아놓은 세계 전략이 이제는 낡은 버전이 된 거예요. 옛날에 잡아놓은 그림으로 안 돼. 그러니 전자권 회수도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보 전략 자산도 이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사일 발사 거리도 점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뭐 ICBM 미국은 중국으로 날아갈 미사일 고려해서 한국한테 그거를 미사일 레인지를 열어주고 막 이랬지만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수틀리면 한국의 국력이 더 세지면은 그거 방향만 딱 동쪽으로 돌리면 일본 전역이 우리 미사일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은 잡아놓은 생선이에요. 한국의 군사력, 일본의 군사력 구조, 대칭 구조에서 일본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완전히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. 그 방향을 딱 돌려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. 일본 배는 단 한 척도 동해안에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. 일본 해군이고 일본 육군이고 일본 공군이고 꿈도 못 꿔요.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또는 일본에 있는 공군 기지 비행기가 있으면 뭐예요? 공군 기지가 다 작살이 나는데 전쟁 개시하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질 텐데 그게 한국의 경제력 증강 그렇게 판때기가 바뀌고 있는데 65년 체제 65년 한일협약체제 과거의 틀로 국력이 후졌을 때의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반영한 게 65년 체제예요. 65년 협약. 내가 딱 태어나면서 보니까 이런 판때기에서 이런 협약이 만들어졌구만. 제가 딱 느껴지더라고. 어머니 배에서 딱 나올 때 65년도입니다. 이게 지금 동북아의 국제정세 판때기가 이래서 협약이 이루어지는구만. 내가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. 그래서 그때의 동북아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형식이 50년 넘게 지속되니까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가 생겨요. 당연히 생기죠. 갑각류처럼 된 겁니다. 껍데기는 딱 제한되어 있는데 안에서 살이 차 올라오니까 형식과 내용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생긴 게 2019년 7월에 기해 반도체 무역 외란인 거예요. 국력에 상응하는 형식의 재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. 동북아 국제질서의 기본 중심축 헤게모니가 일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균열이 오고 뒤집어진 거예요. 그게 반영된 게 결국 싸워야 될 싸움이 2019년에 벌어진 겁니다. 네. 그렇게 된 겁니다.
그 실체적인 힘의 차이를 반영하는 외교 형식이 안 되어 있다가 그거에 맞게 재조정된 거예요. 야코 팍 죽었잖아요.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율, 동북아 헤게모니의 대한민국의 발언권과 지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진 거예요. 동북아 내에 우리 지분이 우리 국력의 위상에 맞는 지분으로 확대된 겁니다. 일본을 밀어내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요.